5분 뚝딱 철학의 김필래입니다. 보통 서양 철학사에서 근대 철학을 설명할 때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의 대립으로 설명을 합니다. 합리론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이어지고 경험론은 로크, 버클리, 휴므로 이어진다고 하죠. 이게 거의 기본 공식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었죠. 예전에 데카르트, 스피노자, 로크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고 오늘은 버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합리론자들은 지식의 원천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았고 경험론자들은 지식의 원천을 경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합리론자들은 인간의 타고난 이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경험론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버클리는 경험을 통해서 관념이 생긴다는 로크의 기본적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로크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서 주관적 관념론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버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념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로크와 버클리가 어디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세상엔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와 같은 물질도 존재하고 사과에 대한 관념도 존재합니다. 이 사과가 맛있다는 생각도 존재하고 이 사과를 먹고 싶다는 욕구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도 존재하고 영혼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과의 이데아도 존재하고 사과라는 보편자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 중에서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여기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의식, 정신, 생각, 욕구 이런 것들은 뇌라고 하는 물질에서 나타나는 부산물 정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은 신일 수도 있고 이데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비물질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입장은 물질과 정신 둘 다 진짜로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데카르트가 대표적인 이원론자죠. 자, 이제 존재의 관점이 아니라 인식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과를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사과가 진짜로 여기에 존재하는 건가요? 글쎄요, 이 사람에게 떠오른 이 사과의 이미지는 이 사람의 의식 속에 떠오른 관념일 뿐입니다. 이 사람의 의식 밖에 정말로 이런 게 존재하는 걸까요? 그건 알 수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떠오른 관념일 뿐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념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그것은 여기에 이 사과가 존재하니까 이 사람의 의식 속에 이러한 관념이 생겼겠죠. 그냥 생겨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과는 의식이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즉 존재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비물질적이라는 관념론과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유물론으로 나누어지고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의식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관념론과 의식의 외부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실제론으로 나누어집니다. 대체로 존재의 관점에서 관념론을 받아들이면 인식의 관점에서도 관념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재의 관점에서 유물론을 받아들이면 인식의 관점에서도 실제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존재의 관점에서 관념론을 받아들이면서 인식의 관점에서 실제론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바로 이러한 입장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비물질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의식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관념실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관념론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버클리가 말하는 관념론은 존재의 관점에서 말하는 관념론이 아니라 인식의 관점에서의 관념론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두기 위해서입니다. 굳이 존재의 관점에서의 관념론과 인식의 관점에서의 관념론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로크와 버클리의 차이를 명백히 보기 위해서는 인식의 관점에서의 관념론이라는 점을 유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버클리를 보기 전에 로크의 철학을 다시 보죠. 여기 링크를 타고 올라가서 보고 오셔도 되고, 그마저 귀찮으신 분을 위해서 1분 동안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를 보고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빨갛다, 시큼하다, 동그랗다 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겠죠. 이러한 관념이 지식의 원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불을 끄면 이 사과는 빨간 게 아니라 검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 사과는 시큼한 게 아니라 달달합니다. 이처럼 조건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색깔, 맛, 향기와 같은 주관적인 성질을 2차 성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 속에서 관찰을 하던, 어떤 사람이 관찰을 하던 달라지지 않는 성질도 있습니다. 동그랗다와 같은 모양이나 크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1차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차 성질은 왜 변하지 않지만 2차 성질은 변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1차 성질은 왜 객관적이지만 2차 성질은 주관적인 걸까요? 그 이유는 1차 성질은 이 사과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2차 성질은 이 사과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념 속에 나타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과가 1차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사과가 의식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의식 밖에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인식론적인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차 성질은 주관적 성질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로크에게도 관념론적인 성격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클리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1차 성질이나 2차 성질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성질은 다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보입니다. 어떤 것의 모양은 그것의 색깔과 그것의 배경이 되는 색깔을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색깔이 주관적이라면 결국 모양도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즉 1차 성질도 알고 보면 2차 성질을 해석함으로써 나타난 성질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성질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질이 주관적이라는 말은 모든 성질은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니라 의식에 떠오른 것일 뿐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버클리의 철학자로서의 면모가 나타납니다. 버클리는 여기에 오캄의 면도날을 적용합니다. 오캄의 면도날이 뭡니까? 어떤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실제를 덧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버클리는 오캄의 면도날을 휘둘러서 의식 밖에 존재하는 것을 없애버립니다. 존재하는 것은 단지 관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굳이 나의 외부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상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에 나타난 관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것을 뭐라 그랬죠? 이것을 인식론적인 관념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는 주관적 관념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의 철학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내가 지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가 내가 지각을 하면 다시 존재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무도 지각하지 않는 노르웨이 숲에 있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버클리의 해답은 이겁니다. 신이 그것을 지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이 그것을 항상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존재하고 노르웨이 숲에 있는 나무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버클리가 성경회 주교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크와 버클리를 비교해서 봅시다. 로크와 버클리 모두
지식의 원재료가 관념이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로코는 사물을 1차 성질과 2차 성질로 구분했습니다. 1차 성질은 모양과 형태와 같은 객관적인 성질이고 2차 성질은 색깔과 맛과 같은 주관적인 성질로 보았습니다. 1차 성질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지만 2차 성질은 나에게 관념을 일으키는 힘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로크는 사물이 나의 의식 외부에 존재한다는 실제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성질을 인정함으로써 관념론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반면 버클리는 1차 성질과 2차 성질의 구분에 반대했습니다. 모든 성질은 주관적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인 거죠. 따라서 사물이 나의 의식 외부에 존재한다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냥 지각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버클리의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관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념론이라는 말의 의미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에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혹시 보충할 부분이 있다거나 제 설명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